야마구치 다모는 1892년에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 해군 군인으로 1912년에 해군병학교를 40기로 졸업했는데 144명 중 2등이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의 해군병학교 동기 중 하나가 미드웨이 해전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이었던 우가키 마토메였습니다. 야마구치가 해군병학교에 들어갈 때 17살로 동기들 중 최연소였으며 키는 161cm 정도로 동료들 중에서도 작은 편이었으나 운동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의 또 다른 해군병학교 동기가 우가키 마토메의 후임으로 연합함대 참모장이 된 후쿠토메 시게루인데, 후쿠토메는 동기생 야마구치가 자주 하던 말이 50%의 가능성만 있으면 탄행한다는 것이었고 성격도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1차 대전 말기인 1918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지중해에 파견되기도 했고 1918년 12월에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으로 파견돼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한 후 1923년에 돌아옵니다. 해군에서 비용을 대줘서 미국 유학을 시킨 걸 봐서는 수뇌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는 1924년 소자 진급 후 1926년에 해군대학교를 다시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분이 당시 해군대학교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 일본 해군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고 보통 해군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임관된 장교가 대위 소좌 정도가 되었을 때 입학했다고 합니다. 해군병학교는 히로시마현 에타지마에 있었는데 해군대학교는 도쿄에 위치했습니다. 해군대학교를 대표하는 과정이 갑종 학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갑종이라는 말이 뛰어난 1등급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여러 군데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해군병학교에는 많은 수의 학생이 입학한 반면 해군대학교는 소수만 선발했는데 야마구치 다몬이 졸업한 1926년에는 총 20명이었고 이 중에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8명은 해군 중장까지 진급했습니다. 당시 해군병학교의 육군 버전이 육군사관학교인데 육군에도 해군대학교에 대응하는 육군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채널의 영상들에 나오는 일본어의 한글 표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일본어의 한글 표기는 1986년에 정부에서 정한 공식 표기법이 있긴 한데 공식 표기법 말고 다른 표기법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서 보면 같은 단어도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중 하나 특정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관례적으로 굳어진 발음 표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야마구치 타몬이 아니라 더 잘 알려진 다몬으로 앞으로 계속 표시할 텐데요. 앞으로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가 100% 일관되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일본 항공모함 부대 지휘관 중 하나인 바로 이 야마구치 다몬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다몬은 런던 해군 군축회의에도 수행원으로 참가했고 주미 일본 대사관 무관, 경순양함 이스즈 함장 등을 지내다가 중일전쟁을 맞았습니다. 1938년 11월에 소장으로 진급하고 1940년 1월에 제1연합항공대 사령관을 맡아 항공 쪽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1940년에서 41년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영토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명이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야마구치의 항공대 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 한코우, 한구입니다. 여긴 원래 우한 삼진으로 유명한 우창, 한양, 한코우 이 3개 도시로 이루어졌었는데 1927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원래 이쪽 지역이 역사는 오래됐는데 중심지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졌다가 2019년부터 세계를 휩쓴 그걸로 인해 갑자기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영상에서 그 단어를 쓰면 타격이 좀 올 수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야마구치가 지휘하던 항공대가 있던 곳이 여기였는데 당시 장개석 정부는 스촨성의 충칭, 중경시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형이 험난해서 충칭으로 일본 지상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일본은 주로 폭격에 의존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는 전선이 너무 길어졌다고 판단했고 이미 1938년부터 대규모 폭격을 위주로 중국군의 중추를 공격하는 이른바 항공경멸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중경에 육군, 해군 항공대를 동원한 일본군의 폭격이 계속 가해졌는데
야마구치가 지휘하는 항공대도 이 폭격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940년경에 중국에서 해군 항공대를 지휘할 때 야마구치라는데요. 야마구치도 충칭 폭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부대원들에게 한 훈화에서 본인이 즐겨했던 일본 검도의 격언에서 나온 적이 자신의 살을 베게 해주고 대신 적의 뼈를 끊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폭격 작전에서 제1연합항공대 병력이 전멸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폭격을 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는 않겠지만 그 말을 듣는 항공대 승무원들을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발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이런 종류의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야마구치 담원소장을 이른바 적극형 지휘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가 충칭 폭격에 나설 때는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이전이었고 당시 충칭에는 여러 외국인 거류지와 외국 공관 등이 있어서 일본군이 폭격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폭격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육해군 항공대 합동으로 한 번에 150에서 200기의 폭격기를 주간에 동원하는 101호 작전을 실시했고 일본 기록에는 충분한 호위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아 폭격대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 다른 일화로는 폭격을 하러 비행하던 일본 폭격기들이 기상 악화로 다시 돌아간다고 타전하자 육상기지의 비행장이 알았다는 뜻의 료카이라고 폭격대에 답신을 보냈는데 야마구치가 이를 막으며 적극 공격을 속행하라고 다시 타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의 이런 지휘는 본인이 해군에서 배웠던 한 번의 함대 결전으로 승부를 짓는 작전을 충칭 폭격에 적용한 것인데 결국 이 폭격으로 국민당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육군에서 중경 폭격 무용론을 내세우며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야마구치가 중국 전선에서 보여준 이런 투혼과 관련해서 당시 야마구치 휘하의 비행대장 중 한 명이었던 가츠미 고로 대위의 회상록이 있는데 결정적인 감정의 대립이 야마구치와 승무원들 사이에 싹 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야마구치에 대한 평가와 항공대의 사기가 같이 떨어졌는데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야마구치가 다시 항공대 승무원들을 모아 항공대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호통을 치면서 나는 비행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네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작 기상불량으로 돌아오는 항공기들이 눈에 띄는데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으며 우리 군은 공세에 공세를 거듭해 적의 숨을 끊는 것이라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훈시로 항공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항공대 승무원들은 아군을 죽인다는 뜻으로 야마구치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제1연합항공대 사령관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된 1940년 11월 1일 항모 히류와 소류로 이루어진 제2항공전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전선에서 항공대를 지휘한 경험으로 인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과연 야마구치의 육상기지 항공대에서의 경험이 항공모함에서는 어떻게 발휘될까요? 야마구치가 이 항전으로 온 이후 일본은 급속히 미국과의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항전에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훈련으로 부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중국 전선에서 붙은 이 별명 이외에 이 항전에서 또 다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기습 계획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본 해군은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거리가 멀고 또 왕복해야 하는 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이 항전의 히류와 소류보다 새로 건조한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1항전의 카가가 항속력이 더 낮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이 세 척의 1, 2항전의 조종사와 항공기를 전부 싣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2항전의 히류와 소류에는 5항전 쇼카쿠와 즈이카쿠의 조종사들을 싣고 필리핀을 공격하게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들은 2항전 사령관 야마구치는 자기 휘하 항모들이 이선으로 빠지게 되는 이 작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까지 훈련해온 항공기와 조종사를 뺏기면 부하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 만약 군령부가 이런 작전을 계속 고집한다면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항전 사령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해군 군령부는 결국 제안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진주만 공격에
1, 2, 5항전 항모 6척이 전부 가도록 했습니다. 이 와중에 야마구치는 이상한 말을 또 하나 했는데요. 만약 2항전 항모 히류와 소류의 항속력이 모자라서 진주만 공격에 문제가 된다면 히류와 소류가 진주만 공격 위치까지만 가고 공격 후에는 항모를 버리고 와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항모부대 사령관이 이 정도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면 군령부가 자기들 계획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야마구치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국 전선에서 기상 악화로 돌아오는 폭격기를 다시 보낸 사례를 본다면 혹시라도 정말 진지하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그야말로 닥치고 돌격 사상을 가진 지휘관으로 전투 시 혼전양상이 되어 아군끼리 통신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망설임 없이 적을 향해 맹진격하는 것이 사령관의 의도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기습의 1, 2차 공습에서 성공을 거둔 일본 함대가 3차 공습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일설에는 야마구치가 3차 공습을 제안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반대되는 증언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마구치의 제2항공전대는 미드웨이 전투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당시 일본 함대는 아카기와 카가가 제1항공전대였고 히류와 소류가 제2항공전대였는데, 제2항공전대 사령관이 야마구치 다몬이었던 데 반해 제1항공전대 사령관은 따로 없었고 나구모 추이치 직속하에 있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항공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야마구치는 이를 미 항모부대로부터의 공격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카기에 나구모 제독에게 신호를 보내 적 항모가 출격했을 가능성 있음 고려 바람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토네 4번기가 북동쪽에서 미 함대를 발견했을 시점이었는데 항공모함이 있다는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야마구치의 뜻은 적 항모가 분명히 있으니 북동쪽으로 공격대를 빨리 출격시켜야 하고 그걸 고려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기암 아카기에서는 알았다는 답신만 오고 정작 야마구치가 원하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설에는 출격 가능성 있다 라는 이 표현이 이른 아침 아카기에서 보낸 적 항모 출격 가능성 없음이라는 전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박하는 듯이 보여 나구모가 무시했다는 말도 있으나, 야마구치가 무조건 공격 성향인 것을 아는 나구모가 일부러 무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청천벽력과 같은 항모 발견 소식이 결국 들어왔습니다. 이후 야마구치와 나구모의 대립 양상과 전투의 진행 상황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